안녕하세요. 존버전략실입니다. 요즘 크립토의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매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서 무려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 현 시세로 무려 150억 달러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 사례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사건이죠.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금은 2020년 해킹으로 시작됐고 추가로 16,000개의 비트코인이 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압수했냐는 거죠. 프라이빗 키는 어떻게 뺏겼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비트코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 캄보디아 범죄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프린스 홀딩 그룹이라는 캄보디아 기반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이끈 건 38세 중국의 캄보디아 영국 시민권자 첸지라는 사람인데요. 2015년부터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강제 노동 캠프를 운영하고 사악한 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이런 사기를 피그 버처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피해자를 로맨스 사기나 가짜 투자로 유혹해서 신뢰를 쌓은 뒤에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마치 돼지를 살찌운 뒤에 잡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도살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짧은 시간 동안 돈 많이 벌게 해준다 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하죠. FBI에 따르면 2024년에 미국에서만 이 사기로 58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고 프린스 그룹은 그중 최소 26억 달러를 갈취했어요.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인 거죠. 첸지는 이 돈으로 엄청난 사치를 누렸다고 합니다. 럭셔리 요트, 개인 제트, 런던에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19채, 심지어 피카소 그림까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들한테 뇌물을 먹이면서 자신을 보호했죠. 그리고 이 모든 불법 자금은 주로 비트코인으로 세탁됐고 첸지가 직접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25개의 비호스티드 월렛에 저장됐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의 초대형 압수는 이로 인한 범죄 수익으로 보이지만 사실 해킹 사건의 자금을 압수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단서는 20년 12월 28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중국 이란 기반의 대형 마이닝 풀 루비안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입니다. 당시 세계 6위에 달하는 마이닝 풀이었는데요. 이 해킹으로 12만 2,426 BTC가 도난당했습니다. 루비안은 프라이빗 키 생성 알고리즘이 취약해서 브루트포스 공격에 뚫렸고 회사는 2021년 2월 중국의 규제 압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도난 자금이 100개 이상의 쉘 컴퍼니를 거쳐서 첸지의 월렛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핵심 질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어떻게 이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걸까요? 비호스티드 월렛은 거래소가 아니라 소유자가 직접 프라이빗 키나 니모닉 시드를 관리하는 거죠. 이 키가 없으면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는 25년 10월 1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압수는 수년간 치밀한 조사 끝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타임라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부터 23년 FBI의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 피그 버처링 피해 신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분석 회사들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하고요. 20년 12월 28일 루비안의 해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2만 7,426개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고요. 일부가 이제 토네이도 캐시와 쉘 컴퍼니를 거쳐서 첸지의 월렛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23년에서 24년 초에는 영국 NCA와 협력해서 첸지의 런던 자산,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19채가 있죠. 그거를 동결시켰고 미국의 오팍이 프린스 그룹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146개의 관련 실체를 제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6월 22일 12만 7,271의 비트코인이
체인지의 월렛에서 미국 정부 통제 주소로 이동이 완료됐고요. 이는 법적으로 영장이 발부 후에 비밀리에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 체인지를 전신 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를 하고 압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블록체인 분석이 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공개정보에 기록이 되니까 루비안 도난 자금이 믹서를 거쳐서 체인지의 월렛으로 간 경로를 추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커 주소에서 시작된 자금이 20년 말 클러스터링 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프라이빗 키는 어떻게 뺏었을까? 기소장을 보시면은 회복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방법은 비공개했습니다. 까지 가능성을 좀 추정을 해보자면 20년 루비안 해킹 때 해커가 취약점을 이용해서 비밀키를 탈취하고 이는 분명 해킹으로 분류되면서 브루트포스 공격으로 키를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더 협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체인지의 네트워크 중에 누군가가 체포되거나 협조해서 키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루비안 도난에 연루된 내부자가 체포됐었다고도 뉴스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기 압수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체인지의 하드웨어 월렛이나 컴퓨터에서 키나 니모닉 시드를 추출해서 빼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자산 동결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법적 강제를 띄웠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24년 6월에 법원 명령으로 자금 이동에 협조를 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키를 무차별적으로 크랙한 게 아니고 서명 권한을 인수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압수는 민사 몰수 절차로 진행됐고요. 미국은 이 법으로 범죄 수익을 빠르게 동결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6월 자금 이동은 법적 영장 발부 후 비밀리에 이뤄졌고요. FBI는 체인지의 컴퓨터에서 사기 장부, 뇌물 기록, 그리고 강제 노동 캠프 폭력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가 키 회복에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합니다. 이제 더 큰 질문입니다. 프린스 그룹 외에 다른 범죄 수익 비트코인은 있을까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동남아는 프린스 그룹과 같은 거대한 사기 회사들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엔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사기 수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그중 일부, 이제 절반 정도일 뿐인 거죠. 예시로 미얀마의 KK 파크는 4만 명을 강제 노동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SEG도 비트코인 세탁을 진행하고 24년 미얀마 캠프에서 5,000 BTC의 이동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른 해킹 사건으로 루비안 외에 22년 로닌에서 62만 이더리움의 해킹 사건, 23년 믹스인에서 2억 달러 해킹 사건, 그리고 16년 비트파이넥스에서 12만 비트코인 해킹 사건, 이 중 30%는 아직 회수가 안 됐다고 하네요. 위에 해당되는 자금이 동남아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커뮤니티 인사이트에서 크립토 웨일의 자료에 따르면은 캄보디아의 사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DOJ가 놓친 비트코인은 최소 5만 개 이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기 규모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죠. 이 사건은 암호화폐와 범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의 익명성의 한계. 비호스티드 월렛이더라도 블록체인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 애널라이즈 같은 분석 회사들이 주소 클러스터링으로 자금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번 사건에서 취약한 키 관리가 압수의 빌미가 됐죠. 그리고 DOJ는 16,000 BTC를 포함한 추가 자산을 추적 중이고요. 26년까지 1만에서 5만 BTC가 더 압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31만 6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세금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 리저브에 엄청난 비트코인을 또 비축해낸
초유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미국 정부의 150억 달러 비트코인 압수 사건, 그리고 루비안 해킹의 비밀, 그다음에 첸지에 숨겨진 또 다른 비트코인, 그리고 동남아 사기업의 어두운 실체까지 조금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크립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하게 비트코인 리저브를 이런 식으로 범죄 수익을 압수하면서 진짜 빡세게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물론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첸지가 이 숨겨진 16,000개를 어디서 지금 또 털어먹고 이걸 현금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내피셜이고요. 물론 지금 대규모 청산 사태 때문에 유동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게 사실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그거에 있고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흘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시장이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다시 롱을 잡아봤거든요. 무섭지만 우린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는 말이 있죠. 지금 트럼프 1기 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양적 완화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지금 이 하락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존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모두 다 손을 잡고 화해를 하면서 다 같이 가즈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불장의 신호탄이 이 경주에서 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